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물레역 1번 출구에서 나와 400m쯤 걸어가면 아담하게 리모델링된 작은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물레 도서관입니다.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는 일리아드는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와 후대 서양 문학 예술과 문화의 전범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물레 도서관에 가서 그리스의 전설적인 전쟁인 트로이 전쟁을 노래한 일리아드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가 짓고 이세진이 고쳐 썼습니다. 그리스 장군 아킬레우스가 중심이 되어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을 다룬 일리아드는 모두 15,693행의 장편 대서사시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리스의 트로이 공격 중 마지막 50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그리스인들에게 한없는 재앙을 불러일으켰으니 수많은 영웅들이 고귀한 넋을 지옥의 신 하데스에게 빼앗기고 몸뚱아리는 나르는 새와 개들의 밥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아가멤논 왕과 아킬레우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제우스의 뜻은 결국 성취되었던 것이다. 크리세스는 아카이아의 범선을 타고 아킬레우스의 군대를 쫓아 그리스 진영까지 따라왔다. 수많은 값진 보물들을 바치고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리스 진영을 향하여 말했다. 아가멤논 왕과 아카이아 사람들이여, 신들께서는 그대들이 트로이 성을 파멸시키는 것에 동의하셨소.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만은 나에게 돌려보내 주시오. 이렇게 말하자 다른 아카이아 용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찬성하고 사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그의 딸을 풀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가멤논 왕은 오히려 위협적인 말로 이 노인을 쫓아버렸다. 이 범선을 나가는 이유로 다시는 나를 만나지 않도록 하라 늙은이여. 나는 당신 딸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국을 떠난 내 집에서 옷감을 짜고 나와 침대를 같이 쓰며 늙어갈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더 이상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당장 여기에서 나가라. 늙은 사제는 두려워서 그 말에 따랐다. 그는 조용히 바닷가를 따라 돌아왔다. 그는 혼자가 되었을 때 아폴론에게 기도를 드렸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크리사를 보호하시고 테네도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제가 당신의 신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당신을 위해 황소와 염소의 기름진 넓적다리를 불태워왔으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카이아 놈들이 당신의 화살 아래서 제 눈물의 대가를 치르게 하소서. 아폴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는 크게 노여워하며 자신의 은빛 활과 화살통을 메고 올림포스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밤이 되어 출발한 아폴론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등에 달린 화살통에서 화살들이 소리를 냈다. 새벽의 여신 오로라가 올림포스 꼭대기까지 올라왔을 때 아가멤논은 목소리가 낭낭한 전령들에게 아카이아인들을 집합시키라고 명령하고 그동안 자신은 네스토르의 범선 옆에서 원로들의 자문회의를 소집했다. 왕은 꿈에서의 예언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현명한 네스토르가 말했다.
동지들이여, 원로와 왕자들이여, 우리들 가운데 다른 누군가가 이런 꿈 이야기를 했다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아가멤논에게서 나온 말이니 어서 빨리 병사들을 무장시킵시다. 네스토르의 말이 떨어지자 왕호를 지닌 모든 지도자들이 일어나 그를 따랐다. 곧이어 수많은 병사들이 장막과 함대, 도처에서 쏟아져 나와 집합하였다. 해변 위에서 그들이 아고라로 전진하는 모습은 흡사 꿀벌떼와도 같았다. 아고라는 소란스러워졌고 대지는 사람들의 발밑에서 신음소리를 냈다. 아우성이 더 심해지자 힘찬 목소리의 전령들이 군중들을 조용히 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모두 아가멤논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동지들이여, 아카이아의 용사들이여, 제우스께서는 재앙으로 나를 치시고자 나와 아킬레우스가 젊은 여인 하나를 두고 헛된 싸움을 벌이게 하셨소. 그리고 이 싸움으로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큰 손실을 입었소. 우리가 단합하기만 했어도 트로이를 얻는 일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오. 자, 이제 식사들을 하러 가시오. 모두 창을 닫고 방패를 튼튼히 하고 말들을 먹이시오. 전차를 세심하게 점검해서 전쟁 채비를 하시오. 우리는 밤이 올 때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루 종일 싸울 것이오. 방패는 땀으로 흠뻑 젖고 창을 쥔 손은 지칠 것이며 말들은 땀 흘리고 씩씩거리며 전차를 끌 것이오. 싸움을 게을리하거나 주저하는 자는 개와 사나운 새의 먹이가 될 것이오. 이 말에 아카이아 사람들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듯한 함성을 내질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함대로 흩어졌다. 곧이어 장막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음식을 마련했다. 모두 각기 저마다의 신에게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기원했다. 아가멤논은 기름진 5살박이 황소를 잡아 제우스 신에게 바쳤다. 아카이아 최고의 현자한 네스토르, 왕의 동생 메넬라오스, 영리한 오디세우스가 여기에 참석했다. 그들은 황소를 둘러싸고 서서 그 위에 보리를 뿌렸다. 아테나는 제우스에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헤라는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현명하신 양반께서 도대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흘린 땀은 허사가 되어도 좋다는 건가요? 트로이를 멸망시키고 프리암과 그의 자손들을 벌주기 위해 저 많은 군대를 모으니가 바로 나라는 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 다른 신들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제우스는 매우 기분이 상하여 대꾸했다. 이런 몹쓸 때가 프리암과 그 아들들이 그대에게 어쨌길래 그 도시를 파멸시키려 한단 말인가? 프리암과 그 자식들, 트로이 사람들 모두를 산채로 먹어치운다면 그 증오심이 가라앉겠는가? 마음대로 해보라. 우리의 언쟁이 더 큰 불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헥토르와 그의 아우는 투지를 불태우면서 전쟁터로 떠나갔다. 마치 신께서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는 선원들에게 순풍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두 영웅은 트로이 군들에게 나타났다. 이윽고 그들은 아카이아인들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아테나는 아카이아인들이 격렬한 전투 속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올림포스 정상에서 엘리오스로 뛰어내려왔다. 그러자 트로이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활의신 아폴론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두 신은 떡갈나무 아래서 마주쳤다. 아폴론이 먼저 말을 걸었다. 위대한 제우스의 딸이여, 어째서 또다시 올림포스를 떠나왔는가? 아카이아의 승리를 위해서인가? 하지만 만약 내가 짐작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나중에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우선 전쟁을 멈추는 것이 좋을 거다. 반짝이는 눈의 아데나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나 어떻게 전쟁을 멈출 수 있겠는가?
헥토르의 용맹함을 이용한 거요. 아폴론이 대답했다. 헥토르가 아카이아인 한 명을 불러내게 말입니다. 그러면 아카이아인들은 그중 한 사람을 용사 헥토르와 싸우게 할 것입니다. 프리암의 셋째 아들인 점술과 헬레노스는 신들이 결정한 계책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기 형 헥토르를 찾아가 그가 신들의 뜻을 헤아리게끔 했다. 헥토르는 매우 기뻐했다. 그가 창의 가운데를 잡고서 트로이 진영의 선두로 나아가니 모든 이들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저편에서는 아가멤논 왕이 그리스인들을 앉아서 쉬게 했다. 방금 불어온 서풍에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면 그 밑에 거뭇하니 바다가 드러나 보이는 모양처럼 병사들 거뭇거뭇하게 들판에 늘어 앉았다. 헥토르가 입을 열어 말했다. 아카이아와 트로이의 군사들이여, 모두 내 말을 들어보시오. 여러분께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를 말하겠소. 제우스께서는 우리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고 그대들이 트로이를 점령하거나 아니면 함대 옆에서 몰살당할 때까지 재앙을 내리실 것이오. 새벽의 신 샤프란 빛깔의 옷자락을 온 세상에 펴고 있을 무렵 제우스는 올림포스에서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가 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신과 여신들은 내 말을 들으시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대로 그대들에게 털어놓을 생각이니까. 나는 그대들 중 어느 누구도 트로이와 아카이아가 싸우는 것을 도와주러 가지 않기를 바라오. 만약 누군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신을 붙잡아 지상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 탈타로스에 집어던질 것이오. 철문과 청동문 지방에 있는 구덩이 말이오. 그럼으로써 그 자는 내가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이오. 가장 강력한 신이 이렇듯 준엄하게 말하니 모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오직 맑은 눈의 여신 아데나만이 그에게 대답했다. 오, 우리들의 아버님, 우리 모두는 당신께서 최고의 신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죽고 말 아카이아 군사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우스는 사랑스런 딸의 호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즉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다. 귀여운 딸아, 안심해라. 내가 분명 심하게 말했지만 너에게 나쁜 말을 하려던 것은 아니다. 따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다. 제우스는 자기가 몸소 트로이아와 아카이아가 싸우는 곳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차에다 금빛 갈기를 휘날리는 청동발굽에 발빠른 말을 메었다. 그 자신도 온통 금빛 갑옷으로 차려입고 전차에 올라 황금 재측을 휘두르며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다산에 이르러 말을 멈추게 하고 말들을 풀어놓은 후 거대한 구름으로 감추었다. 그 다음 자신은 아카이아 함대와 트로이 성을 바라보기 위해 산꼭대기에 걸터 앉았다. 새벽의 신이 신과 인간들에게 빛을 주려고 침상을 떨치고 일어났을 때 제우스는 브라의 여신 에리스를 아카이아의 함대 곁으로 보냈다. 여신은 그녀의 손에 무서운 전투의 조짐을 들고 갔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검은 범선에 멈춰 서서 무서운 비명을 질러댔다. 그 비명은 아카이아인들의 가슴 속에 미칠 듯이 전력을 다해 싸우고 싶은 심정을 불러일으켰다. 곧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싸움 외에는 아무 바랄 것이 없게 되었다. 아가멤논은 힘찬 음성으로 전쟁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 자신도 청동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다리는 은장식이 새겨진 아름다운 각반으로 감쌌다. 그는 가슴을 키프로스 왕이 선사한 갑옷으로 덮고 어깨에는 황금 장식으로 빛난 검을 둘러매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방패로 전신을 가리고 양쪽에 뿔이 달린 투구를 썼는데 그 꼭대기에는
무시무시한 말갈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끝이 뾰족한 튼튼한 2개의 창을 들었다. 아카이아 군대는 거대한 함성과 함께 참호의 가장자리로 달려나갔다. 창공에서는 잔혹한 제우스가 불안한 혼란을 선동하면서 피로 얼룩진 이슬방울을 내리게 했다. 그것은 수많은 영웅들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트로이 선두에는 헥토르가 빛나는 방패와 함께 나와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불길한 별이 검은 구름 저편에서 다가오는 것 같았다. 헤가베가 탄식하였다. 헥토르야, 내 아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아.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죽어서도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구나. 아킬레우스는 내 아들들을 전부 잡아서 팔아넘겼지만 너만은 날카로운 청동창으로 영혼을 앗아갔다. 그자는 너를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로 끌고 다녔지만 그래도 너를 욕보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구나. 지금 너는 우리 집안에 아폴론께서 거룩한 화살로 방금 쓰러뜨린 사람처럼 말끔하게 누워있으니 말이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이어서 엘레나가 애도의 말을 했다. 헥토르여, 당신은 모든 시아주머니들 중에서도 제게 각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트로이에 와서 파리스와 살게 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모욕적인 말이나 가혹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시아주버님들이나 동서들 중 한 사람이 또는 파리스의 어머니시자 제게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저를 비난하더라도 당신께서는 온화한 말씀으로 그들을 달래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커다란 도시 트로이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친구도 없고 모두가 저를 싫어하고 있으니까요. 프리암 왕은 장작을 준비하게 했다. 아흘에 동안 사람들은 산에서 수많은 장작을 날라왔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헥토리의 시신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새벽이 올 때까지 타오르게 했다.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검은 포도주로 불을 껐다. 헥토르의 형제와 친구들이 연기가 가시지 않은 유골을 주워 모았고 그것을 금으로 된 납골 항아리에 담았다. 곧 큰 구덩이를 파서 항아리를 안치하고 커다란 돌로 덮었다. 그 위에 사람들은 무덤의 봉분을 쌓았다. 무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뒤 트로이 사람들은 프리암 왕의 궁에서 푸짐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셨다. 이렇게 해서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의 장례 행사가 모두 끝났다. 문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서양 문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드 속으로의 산책이 끝났습니다. 수많은 작가들과 위인들이 세계사에 남긴 흔적들을 파고들면 그 근원에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들어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는 일리아드를 자신의 경전으로 삼았고 그가 구축한 헬레니즘 문화는 일리아드의 연장선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석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